세부 막탄에 위치한 한 보육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3세에서 18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지내는 필리핀의 일반적인 보육원과 달리 어린아이가 대부분인 조금 특별한 이곳.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코피노 아이들이 주로 지내는 보육원입니다. 필리핀에서 일반적인 고아원 같게 되면 3세 이상들을 보통 받습니다. 유아를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것을 코피노기 때문에 미혼모를 위한 시설까지 같이 초기에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미혼모까지도 저희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코피노는 0세부터 10세까지, 그 다음에 필리핀어는 3세에서 5세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Salamat sa Ganaan Church kay isa na muna nakatabang sa ako na naa sa akong anak diha sa inyo. Salamat. 지난 2017년부터 4년째 이곳에서 지내며 코피노 아이들과 홀로 남은 필리피노 어머니와 도움이 필요한 필리핀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김주남 씨. 주남 씨는 이곳 아이들에게 일명 바나나 할아버지라고 불립니다. Mr. Kim, buotan kayo siya. Nya siya tighatag og banana, frozen na banana. 한국에서 공무원으로 30년 넘게 일했던 주남 씨는 정년 퇴임 이후 선교사로 파견돼 처음 필리핀에 오게 됐습니다. 지난 2016년 한국과 필리핀을 오가면서 누군가는 해야 할 보육원 사업인데 만약 그렇다면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피노라는 걸 후원을 해주는 것이 좀 단편적이고 또 코피노 부모들을 만나봐도 생활비 지원을 갖다 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양육을 해가지고 애가 자라서 이 사회에서 반듯하게 사회 일원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후원을 다 해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이곳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 현재 필리핀 전역에 사는 코피노는 4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필리피노 어머니 역시 상황이 열악해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많은 수의 코피노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심각한 학대 상황에 놓였거나 가난과 차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기 일쑤입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일시적인 경제적 후원이 아니라 번듯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곳이 이 보육원인 것이죠. 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주남 씨는 현지 학교 선생님 가운데 봉사가 가능한 사람에게 부탁해 공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남 씨 덕분에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보육원은 조금 남다릅니다. For me, Mr. Kim, it's not just like a employer. He is a family for me. He treated us like a family, even all the kids here.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일에도 보육원 운영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필리핀의 행정 절차. 공무원이 행정적인 태도로 보육원으로의 입양을 진행할 때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생각했던 이외에 대한 그런 행정 절차에 대해서 여기를 갖다가 이해하고 그것을 이제 알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그 과정이 굉장히 좀 힘들었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대한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에서 직원을 구하고 체계를 갖추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난 지금은 함께 지내는 주남 씨와 아이들, 직원까지도 모두 평온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은 더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주남 씨. 코피노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길 바라는 그의 따뜻한 마음이 아이들에게도 오롯이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มาจากเกาหลีใช่อร่อยดี กินพร้อมกันค่ะ พร้อมกันจ้าอร่อยดีอ๋ออืม 한국산 딸기의 맛을 알리는 박람회 현장. K-팝과 한국 드라마 K-뷰티의 열기를 잇는 맛있고 건강한 K-푸드의 인기가 후끈합니다. 현장에서 누구보다 우리 딸기 홍보에 앞장서는 홍지희 씨. 여성가족부 산하단체인 코윈 태국 지역 본부에서 일하면서 한국을 위하고 알리는 일이라면 어디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업과의 교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희 씨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반장이 따로 없다는데요. 태국의 최대 기업인 CP 기업을 찾아 한국의 상품과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자문도 지희 씨의 역할입니다. ว่าจะเป็นแบบเขาก็จะได้หลายอย่างนะคะโอเคค่ะได้ถ้าอย่างนั้นก็เดี๋ยวเราก็จะเป็นคิดกันมาเป็นการบ้านด้วยว่าทำยังไงให้เป็นดีที่สุดแล้วก็เรื่องที่ 한국과 태국의 어떤 교류에 대한 그 관련된 업들을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쇼핑몰과 여러 가지 관련 업에서는 어떤 분야에 대한 상품과 한국의 한류와 그다음에 한국 식품, 한국 화장품 등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들을 잘 유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회의를 가졌습니다. 몸이 두 개여도 부족할 만큼 현지 사회에 한국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지희 씨. 하지만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힘쓰고 있는 일은 재외국민 여성 가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입니다. 태국은 유엔 개발기획획이 발표한 2020년도 성불평등 지수에서 79위를 기록한 나라입니다. 코윈 태국 지역 본부는 태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 동포의 권익 보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여성 가족 권익 포럼도 개최하면서 한국 정부와 태국 정부, 유엔 여성기구와도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인권 관련 정책 자문을 위해 진행하는 태국 사회개발부와의 회의 안건은 코로나 이후 늘어난 가정폭력과 태국에 있는 한인 여성의 성희롱 피해에 대한 협력 가능 여부. 재외국민의 성범죄 피해에는 제도적 도움이 필수입니다. เราก็จะมาศึกษา case study ร่วมกันค่ะแล้วก็จะดูว่าถ้ามีส่วนไหนที่เป็นข้อดีของแต่ละส่วนเนาะของแต่ละที่เราก็อาจจะนำมาใช้เป็นแนวทางปรับใช้ในประเทศของเราอย่างเงี้ยค่ะ 지희 씨가 요즘 가장 신경 쓰고 있는 건 역시 태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의 실질적인 고민 해결입니다. 오늘 저희 그 상담센터에 오시는 분이 계셔서 잠깐 뵈러 갑니다. 오늘 어떤 분을 인터뷰를? 성희롱 상담 요청이 와가지고요. 어썸션 대학교 후어마 캠퍼스에 위치한 코윈의 심리상담센터에는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피해로 인한 도움 요청뿐만 아니라 요즘은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에 상담센터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타국에서 힘든 일을 겪은 후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호소할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는 힘이 됩니다. 성희롱이나 성폭력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외 국민들은 이곳이 사각지대이다 보니 어려운 문제를 호소할 곳도 별로 없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할 방법이 모호한 편입니다. 상담을 통해서 코인과 같이 해결 방안을 만들고 권익 보호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해외에 있지만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여성 가족의 권익의 보탬이 되리라 여기는 지희 씨. 앞으로는 여성 가족을 포함해 학교와 가정에도 상담을 해 나가며 더 많은 이들에게 힘이 돼줄 계획입니다.
빛나는 햇살의 캘리포니아 북가주. 현재 북가주 지역 고등학교 중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고등학교는 3곳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트라이밸리 지역 플레즌튼 교육군에 있는 두 고등학교에서도 한국어반 정규과정 개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글 수업이 있으면 그러면 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하고 한국을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년 전 비하면 원래는 한국 애들 아니면 동양 학생들이 관심 있었는데 요즘에는 학생들 다 K-팝이라고 하면 알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 하면 이번에 상 받은 기생충 같은 영화도 많이 알고요. 한국어반이 개설되면 K-팝 아니면 한류 말고도 한국 문화하고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것 같아요. 이미 작년에 현지 교육당국이 한국어반 개설 승인을 했지만 신청 학생 수 미달로 개설 확정에 한 번 실패한 상태. 작년에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아이들이 등록한 숫자가 한 반당 32명이어야 되는데 작년에 18명 정도만 하겠다고 신청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K-팝과 한국 음식 등 한류가 붐을 이루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한국어반 개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중학교 과정에는 한국어 수업이 없어 중학교 때 제2외국어로 다른 언어를 택한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한국어를 사랑하고 알리기 위해 우리 동포들이 나섰습니다. 한국어반 개설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웹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웹세미나는 각 고등학교의 한국클럽 학생 회원들이 주축이 돼 샌프란시스코 한국문화원과 한국어 사랑 모임, 한국학부모 모임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사모의 강상철 씨는 지난 2011년 도허티밸리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반 개설을 확정한 적이 있는 경험자입니다. 그때는 제가 교회도 가지 않는데 교회 이제 청년부 가서 이제 얘기도 하고 한국 음악 축제 이런 데도 필트립을 간다고 얘기했을 정도예요. 이제 아침마다 가서 이제 플라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10,000장 이상을 돌리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했었어요. 지난해 한국어반을 개설하려다 좌절했던 아쉬움을 다시 맛볼 순 없습니다. 웹세미나에는 한국어반 수강의 장점을 소개한 학생들의 발표가 이어집니다. 현지 한국어 교사의 교과 과정 안내와 질문 시간까지 꼼꼼히 준비했습니다.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니까 한국 기업에도 취업할 수 있고 또 한국에 좀 더 많은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또 이세들한테 어떤 정체성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많아지고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에서는 고등학교 정규 과정에서 아이들이 한국 문화를 보다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나아가 나 고등학교 때 한국 문화를 배웠는데 나는 앞으로 한미 관계에서 이러한 일을 하고 싶어까지 된다면 가장 좋은 교육의 결과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배움의 과정이 즐거울 수 있도록 샌프란시스코 한국교육원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반 개설 결과는 4월 중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랜 시간 힘써온 만큼 좋은 결과가 함께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익히고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힘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카우보이를 직접 만나고 하얼빈의 한 대학 인턴입니다. 캐나다 에드먼턴에서 스위스 쭈리히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독일 함부르크에서 와이텐월드